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듣기 평가 왜 중요하냐? 특히 왜 공부해야 되냐? 쌤이 앞서서 그리고 쌤 제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중학생들에게는 듣기는 중학교 때 졸업해야 돼 라고 말하거든요. 생각보다 얘들아, 중학교 때가 고등학교 때 비해서 훨씬 편하다. 자, 쌤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어때? 지금 고등학교 생활에 중학교 때랑 비교해보면 어떠니? 라고 하며 진짜 중학교 때가 자유롭고 정말 꿀 같았어요 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의 생활과 비교하면 훨씬 더 자유롭고 그리고 배우는 과목의 수도 적고 그리고 배우는 과목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범위도 적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범위 늘어나 근데 그 안에 이 과목마다의 그 깊이가 깊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물리적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모든 과목을 다 컨트롤하면서 잘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시간이 부족해요. 언제나 시간이 부족한 게 고등학생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때 듣기 공부를 하려고 한다? 얘는 벼락치기도 안 돼요. 그럼 어떡해? 공부할 시간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지금부터 왜? 중학교 듣기 평가가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지거든. 그건 뒤에서 바로 얘기해 드릴 건데요. 어쨌든 중학교 때 시간이 좀 남을 때 1학년이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중3이어도 괜찮아. 적어도 1년 정도는 우리가 꼼꼼하게 오랫동안 영어 듣기에 노출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수행평가 우리 친구들 보시죠. 그리고 수행평가 비중이 높습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이야. 그러면 중학교 2학년에서 영어 성적이 95점이 나왔어요.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하는 지필고사 요걸 만점 받았거든요. 근데 왜 95점일까요? 수행평가에서 깎여서. 자, 우리의 영어 성적은 이렇게 중간기말뿐만 아니라 수행평가의 비중도 높아서 이 두 개의 점수가 합산되어 나옵니다. 그럼 수행평가는 뭘 봐요, 여러분? 이것도 학교마다 다르다만 쌤이 한번 우리 제자들을 살펴보면 스크립트를 직접 라이팅해. 그리고 나서 그거를 암기해. 그리고 혼자 또는 짝이랑 같이 외워서 발표해. 그래서 말하기도 중요하고 영작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어휘 프린트를 많이 주시고 그리고 어휘를 매번 암기하게 시켜서 그걸 누적해가지고 또 성적으로 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쌤은 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기, 영작, 어휘. 근데 하나가 뭐예요? 듣기입니다. 수행평가에 듣기 점수가 반영이 되는데 따로 보지 않고 대부분 이 듣기를 반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듣기 평가에 점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비 없이 가만히 있었어. 근데 선생님이 야, 2주 뒤에 우리 듣기 평가 본다 하면 아, 그렇구나. 듣기 평가 하고서 그냥 편안하게 봤지만 사실상 수행 평가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은 시험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쌤이 중학교 시험지를 보면은 듣기를 내는 학교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선배들 보면은 쌤이 지금 가르치는 제자들 보면은 다 이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에 듣기가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이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기는 시험에도 듣기가 뭐 최소 5문제에서 막 10문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도 절대 빼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앞으로 좀 멀리 봐야죠.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자, 수능. 생각만 해도 뭔가 먼 이야기 같죠. 근데 얘들아,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위해서 그리고 졸업할 때 우리는 수능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수능은요, 듣기가 있어요. 아시나요?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는 그 시험지에 듣기 문항이 무려 17문항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듣기를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크게 없는 게요. 우리 이 대학 수능 능력 평가인 듣기 평가가 문제 유형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학교 듣기평가 유형과 거의 일치해요. 한 90%는 일치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듣기를 봐도 듣기 시험지만 봤을 때 내가 모르는 문제 유형은 별로 없을 겁니다. 굉장히 친숙하실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틀릴까요? 중학교 때는 1학년보다는 2, 3학년 때 난이도가 훨씬 높아지는데 그래도 1, 2, 3학년 합쳤을 때 그 발음하는 속도가 비슷합니다. 좀 느리고 천천히 발음해줘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랑 비교해서 확실히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안 들려요. 자, 그래서 발화 속도도 빠르고요. 말하는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한 문제가 있으면 중학교 때 1번 문제와 고등학교 때 1번 문제의 스크립트를 비교해보면 이 대본의 길이가 다르죠. 대화 길이도 길어져. 그 말은 뭐예요? 어휘량도 많이 증가하죠. 근데 중학교 때 어휘보단 뭐예요? 고등학교 때 필요한 어휘를 또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듣기평가에는 항상 잘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휘를 정말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필요한 어휘가 따로 있고 고등학교 듣기에 필요한 어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맨날 독해 공부만 하시면 듣기에 자주 쓰이는 그런 어휘도 구분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중학교 듣기평가의 유형을 정리하시면 당연히 어휘가 정리될 거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게임하듯이 여러분 레벨 1이었어. 근데 레벨 1을 이제 정말 잘하게 되면 어떻게? 레벨 1에서만 머물러요? 지루하고 심심하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레벨 2로 가고 3로 가고 해서 끝판을 깨야 되죠. 게임하듯이. 그래서 듣기를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중학교 3학년의 듣기평가가 나한테는 쉽게 느껴진다 하면은 중3에서 머물지 마시고 빨리 고등학교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고등학교 듣기평가 준비하시면 됩니다. 유형은 같고요. 조금 더 길어지고 발음이 빨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미리미리 익숙해지고 그리고 영어 듣기에 많이 노출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쌤이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수능이라는 거를 볼 때 듣기 문항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쌤 제자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말이 특히 최상위권과 상위권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말이 듣기 절대 틀리지 마 라고 하거든요. 왜? 얘가 기본이에요. 내가 영어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얘보다는 얘가 훨씬 쉬워요. 근데 제대로 대비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친구들은 듣기에서부터 무너져요. 17문제인데 2개, 3개 깎이고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수능 영어에서의 그 영어 점수를 높은 점수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듣기 평가에 대비를 잘 해놓으면 고등학교 때가 편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해서 앞으로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 듣기평가 준비하시고 듣기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쌤이 좀 얘기해드리면 듣기평가만 하면 사실 시험의 유형을 정리하고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지루하잖아요. 어쨌든 시험의 유형을 자꾸 노출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라던가 뭐 영어로 된 애니메이션 있죠. 이런 거 하나 선택하셔서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시험 대비 평상시에 하시면서 중간에 쉬고 싶을 때 그때마다 봤던 애니메이션을 계속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글로 듣다가 나중에는 영어 자막으로 보고, 그러니까 한글 자막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내용이 익숙해지면 영어 자막으로 돌리고, 영어 자막으로 또 익숙해지면 같이 좀 따라서 읽어보고, 짧은 문장 읽어보고, 그 다음에 좀 긴 문장을 따라 읽어보고, 또 쪼개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은 영어 듣기에 재미를 좀 느끼시면서 듣기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기 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듣기평가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쌤이 바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